여기에 show hide 기능이 꺼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게 하라고 하니까 이걸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심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네임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호는 기호일 뿐이에요. 아까 넷라벨처럼 네트와 네트끼리 연결되는 게 텍스트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넷 네임이 뭐로 되어 있냐 그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이게 하려면 요거 show hide 버튼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나머지는 그냥 회로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USB가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해서 돌리시면 1번과 6번이 뒤집어져요. 계속. 이래서 미러키가 있어야 돼요. X키. 뒤집어서 1, 2, 3, 4 이렇게 나오고 5번, 6번은 실딩, 그라운드로 쭉 빼주시면 되겠죠. 자, 있는 대로 한번 회로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내가 오프시트로 하겠다 그럼 오프시트로.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와이어로 연결해도 되고 넷라벨로 연결을 해도 되고 오프시트 커넥터로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뿐이에요. 넷라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른 시트에 있는 애들이랑 어떻게 걔하고 커넥션 되죠. 네. 그냥 표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네. 그래서 요즘 추세는 넷라벨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요즘 추세는 오프시트 커넥터를 써요. 왜? 와이어 긋고 또 그 위에다가 넷라벨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오프시트 커넥터 놓고 탭키 누르고 그거에 해당되는 명만 해서 이렇게 뽑아내죠. 요거 저도 그걸로 할까요? 오프시트 커넥터 해서 탭키 눌러서 IO 0 해서 하나 IO 1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거 글쎄요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붙여놓고 두 개 잡은 상태에서 그냥 당겨요.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을 붙여놓고 부품을 당기면 와이어가 생기거든요. 근데 부품과 부품이 만난 대로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로 그릴 때 습관이 처음 배운 습관이 참 무서운 건데요. 붙여놓고 한 칸만 떼지 마시고 두 칸을 떼세요. 이 갭을. 자, 어떤 얘기냐면 부품이 있으면 붙여놓고 요렇게 한 칸, 두 칸. 왜 두 칸 띄우냐면요. 너무 많이 띄워도 회로 컴팩트하게 좀 그리기가 힘들고요. 두 칸 띄우는 이유는 여기서 선이 하나 나갈 수 있으니까 정선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분리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게 습관을 부품과 부품 사이를 놓을 때 꼭 한 칸, 두 칸, 두 칸 이상만 잡으면 돼요. 근데 컴팩트하게 그리시려면 두 칸을 계속 습관화 이렇게 해서 그리시다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회로도가 A4가 이만한데 회로는 요만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 이 회로에 맞게끔 배치를 하더라고요. 부품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연습할 때 계속 컴팩트하게 도화지가 크다고 거기에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컴팩트하게 그리면서 회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꽉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ZA 눌렀을 때 이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제일 좀 어려운 게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얼만큼인지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누가 봐도 깔끔하다. 컴팩트하게 잘 그렸다. 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드로잉 하는 거는 뭐 시간이 얼마만큼 정해져 있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요거는 들고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부품 번호를 매뉴얼로 아까 그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하나 기능을 보면 안노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툴스에 보시면 안노테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 장짜리 단일 시트로 그리실 때는 안노테이트 스케매틱 큐틀리로 해서 빠르게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한 장 이상 N개만큼
시트가 있다면 annotate 스케매틱을 하셔야 돼요. 한 장 한 장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한꺼번에 오다창 만들어서 얘네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R1, R2 이렇게 바뀌어. 네, 한 장 단일로 하는 거는 요 키를 쓰시고 여러 장 그릴 때는 annotate 스케매틱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밑에 있는 거는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하고는 annotate 스케매틱을 해볼게요. 자, 실행 메뉴 툴스에 annotation, annotate 스케매틱 클릭하시고 자, 이 창이 뜹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 크로스 다운으로 하는지 요 방향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뭐 크로스냐 다운이냐 그 차이고요. 자,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변경 목록 갱신. 지금 다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서 리셋을 할 수도 있어요. 리셋 올 하게 되면 아까 원래 있는 대로 물음표로 바뀌고 목록 갱신해서 명령창 띄워서 변경 실행까지 하셔야 돼요. 아까 큐틀리는 한 번 누르면 10개면 10개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오더 창까지 띄워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변경 목록 갱신해서 9개가 바뀐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변경 확인 ECO. 지금부터 RTUM을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 창이 계속 뜰 거예요. 회로가 뭘 바뀌고 어디 갈 때 꼭 오더 폼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 확인하고 변경 실행을 해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ECO 창 생성 클릭하고 이런 부분이 바뀐다. 그래, 변경 실행해. 그럼 C 물음표가 C1으로 U 물음표가 U1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닫기 하시면 회로도 내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 물음표로 되는 그레이로 되어 있는 색이 있는데요. 얘는 히스토리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전으로 갈 수 있게 아니면 이전이 몇 번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얘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클리어가 돼요. 자, 그럼 부품 번호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갔네요. 그럼 회로도 내에서 여기서 할 거는 없죠. 회로도 내에서 그럼 이 회로도를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밸리데이트 컴파일 해보면 아시겠죠. 이 회로도 잘 됐니 못 됐니 그런 것들. 자, 프로젝트에 보시면 밸리데이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예전에는 ERC 체크, 일렉트로니컬 룰 체크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게 이 밸리데이트 안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회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를. 그래서 지금 한번 그냥 밸리데이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에러가 나와요. 아무런 세팅을 안 했더니 컴파일이라고 되나요? 그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것 같아. 아까 봤더니 똑같던데. 기존 메뉴가 컴파일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20으로 오면서 밸리데이트라고 했는데 컴파일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자, 하게 되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프로젝트 옵션에서 체크할 게 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맨 밑에 있는 프로젝트 옵션에 들어가서 에러 레포팅 쪽에 보시면 쭉 내려서 with net, validation with net 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드라이빙 소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net with no 드라이빙 소스를 사용 안 함. 얘를 보고서 없음. 자, net with no 드라이빙 소스 보고서 없음 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얘가 저희 알투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요거는 FPGA 때문에 막아놓는 거예요. FPGA를 할 때는 요 에러를 체크하지만 회로 PCB 할 때는 드라이빙 소스를 찾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서 없음으로 해줘야지만 에러를 부품 개수 이상만큼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에러가 아니라
얘를 보여주지 않는 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소스라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클래스는 이렇게 요 룰 방식대로 ERC 체크를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컴파라터 쪽에 가시면 요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안 하게 되면 계속 뭔가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룸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건 지금 회로도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PCB에 들어가서 봤을 때 룸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예요. 자, 체인지 룸 디피니션. 뭐가 체인지가 되면 룸에 해당되는 거 이그노 하지 마. 네, 쭉 밑으로 내려가서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룸 디피니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좀 넓혀서 보시면 요 내용이죠. 체인지 룸 디피니션. 그 다음에 컴포넌트 클래스 만들지 말라는 거. 익스트라 룸 디피니션. 뭐 룸이 에디팅 돼도 하지 말라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막아주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옵션 탭에 가서 요건 이제 이따 오후에 다 끝날 때 저 안에 있는 아홉자 파일을 저런 형태로 폴더 형태로 구분을 해라 라고 해서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관리를 거버는 거버 폴더에 NC 폴더에 자사 폴더에 뭐 BOM 폴더에 지가 알아서 하나씩 쏙쏙쏙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고 안 하고 차이는 한 폴더에 모든 데이터가 다 풀리는 체크하면 저렇게 폴더별로 분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다시 프로젝트에 밸리데이트 하게 되면 요 에라는 자 에라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워링은 뭐 그렇게 따질 건 없는데 에라는 따지고 봐야 돼요. 다 지금 이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장, 세 장 이렇게 띄워 놓고 아니면 이거를 회로를 다 그려야 돼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라 내용을 봤더니 has only one pin이에요. 얘 연결되는 게 없어. 다시 한번 찾아봐. 다 연결이 된다면 그런 에라는 없겠죠. 그래서 에라 부분, 이건 에라라기보다는 연결되는 커넥션이 없으니 찾아봐라. 그래서 회로 그릴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넷나벨을 했는데 이쪽에서 받았는데 안 받아. 그게 어떤 에라냐면 신텍스 에라예요. 아까 IO0를 I00 아니면 I55 스트링이 틀린 거잖아요. 신텍스 에라잖아요. 이게 휴먼 에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리 원핀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회로 그릴 때는 이렇게 찾아내고 PCB 그릴 때 이런 부품을 잡고 배치를 할 때 한쪽은 있는데 한쪽이 없어요. 그럼 100% 원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로가 완벽하게 넘어가려면 이 에라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뭐 연결되는 거 안 되는 건 아는데 연결을 시키겠다. 그럼 다른 헤더 부품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도 돼요. 어차피 상대방에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USB VCC하고 요거 IO0, IO1 리셋.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핀을 놔서 이 보드에서 지금 이 보드에서 내가 따로 보드를 만든 거하고 연결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커넥터로 헤더핀 커넥터로 날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헤더핀 4핀짜리를 써서 각각 하나씩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외부로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쪽보드로 이렇게 만든다면. 자, 그럼 이번에는 헤더핀을 찾기 위해서 또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컴포넌트로 할게요. 컴포넌트 패널.
여기에서 미실리우스 디바이스는 일반적인 소자고요. 커넥터에 해당되는 거는 미실리우스 커넥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헤더예요. H로 시작돼서 그냥 저는 이거 찾을 때 H 클릭해서 이니셜 따라 날아가요. 그럼 거기에서 헤더 2, 헤더 4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짜리 헤더 4 찾으면 되겠네요. 헤더 4 얘는 더블 클릭하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하나씩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복사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이죠. 선택하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박스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인박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되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5시에서 11시 방향으로. 그럼 얘는 박스 안에 안 들어와도 터치만 되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11시에서 5시, 5시에서 11시. 그걸 좀 응용을 하시면 요거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요거를 두 개를 잡아서 쉬프트 키 누르고 잡아 뽑아서 1번 핀에다가 얘네 두 개 잡아서 쉬프트 눌러서 뽑아내고 얘는 X키로 눌러서 미러를 시킬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쉬프트 키 눌러서 쉬프트 키가 저는 이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컨트롤 CV가 하나로 됐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다 복사하고 싶어. 자, 이렇게 놓고 요거 하나 부품 번호 바꾸기 위해서 두들겨서 바꾸셔도 되고 아까는 아노테이션 스케매틱으로 했는데 툴스의 아노테이션 큐틀리 빠르게 그냥 네가 알아서 바꿔 해서 큐틀리로 해서 하나 바꿔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에 대한 원핀은 없겠네요. 다시 저장하고 프로젝트 밸리데이트. 여기도 원핀이 있네요. 얘는 네, 인크리먼트 됐어요. 하나씩 증가됐어요. 바꿔줘야 돼요. 저도 이제 봤어요. 얘는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프로젝트 밸리데이트. 하게 되면 메시지 창이 자동으로 안 올라오고 밑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워링은 있는데 에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워링은 보시면서 체크하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면 되는데 수정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에러는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는 주의니까. 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 F8 눌러서 다 저장하시고